모로코에서 현지 시각 지난 8일 1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덮쳐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산악마을 등의 물품 지원이 쉽지 않아 구호와 복구도 더딘 상황인데요. 현재 한인들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여진 가능성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채 국제사회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래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규모 6.8 강진이 발생한 모로코. 사망자만 수천 명에 이르는 등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진앙 인근의 산간 지역은 험준한 지형 등으로 피해 복구가 더딘 상황. 다 무너져 내린 건물 사이에서 겨우 옷까지만 건져낸 주민들은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열악한 텐트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حاليا الناس يلا كيشرحوا الطريق يلا الناس كاينين الناس باقي يلا كتوصلهم باقي ما وصلتهم المساعده بالنسبه للمواد الغذائيه يلا كيوصلوها الناس شويه الناس زعما تكرفسوا بنين سميتو هادشي ديال الضوء ما كاينش التواصل بالنسبه للنقال الهاتفي ما كاينش بالنسبه للريزو ما كاينش ايوا هادشي اللي عطلا اخويا الناس 진앙에서 71km 떨어진 곳으로 모로코의 오랜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인 마라케시도 지진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수많은 할리우드 작품 배경으로 등장하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시가지 메디나 지역 피해가 큽니다. 이른바 마라케시의 지붕으로 불리며 이슬람 3대 사원으로 알려진 쿠투비아 모스크. 69m 높이의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الناس راه دابا راه كيعيشوا في واحد الربع النفسيه سيما الناس راه مريضه دابا الناس ماشي مازال مخلوعه الناس دابا بالبارح مازال ما تنعش في الديور خارجين كيخرجوا ينعسوا برا. 모로코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360명.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한인들은 집 곳곳이 갈라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대부분 한인들은 집이 흔들리던 기억이 공포로 남아 오랜 시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카사블랑카 같은 경우는 거의 진앙지에서부터 한 3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 11시 이후에 지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의 뭐 침대가 흔들릴 정도의 굉장히 심한 진동을 느꼈고 잠을 못 자고 밤새 밖에서 대피해가지고 특히 이번 지진은 1900년 이후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 오랫동안 현지에서 거주한 동포들은 모로코가 지진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집들이 모두 파손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연대를 가지고 좀 필요한 적극적인 구호의 손길이 빨리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지 우리 공관은 동포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바일 채팅방 등에서 한인들의 안전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등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모로코도 많은 병력을 파견한 것은 아니나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었던 국가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국가인 만큼 조금 더 모로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모로코 분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모로코 정부는 생존자 지원에 힘을 쏟으며 산간 마을 등의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손길이 닿기 힘든 지역이 많고 여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사태 수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YTN 월드 김래연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한류 인기 속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식 핫도그와 호떡 등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력 언론 매체에 소개될 정도입니다.
이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과 SNS 플랫폼이 K 간식 열풍을 주도하며 음식 한류 영역을 한층 넓히고 있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식 핫도그 가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백인과 히스패닉 등 고객층도 다양합니다. Fresh and sweet. That's why we came in looking forward to it, right? Yeah, and they come out like really hot and everything about it is really great.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코리안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미국 콘덕이랑 다르냐고 물어보는 것도 많고요. 근데 저희가 설명하는 게 뭐 저희는 코리안 스타일 스트리트 푸드라고 하고요. 이처럼 미국에선 최근 한국식 핫도그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이끈 한류 열풍이 한국 대표 길거리 음식에도 이어진 겁니다. 이런 인기에는 특히 각종 SNS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한국식 핫도그 먹기 챌린지가 SNS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관심이 급증한 겁니다. We always see the Korean corn dogs all over TikTok, and it's like really popular. Yeah. So we really wanted to try it. 뉴욕과 LA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식 핫도그 가게가 줄줄이 들어서고 유명 패스트푸드 가게 메뉴판에는 한국식 핫도그를 뜻하는 콘도그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K-팝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핫도그인 콘도그 열풍이 대도시를 넘어 미국 중서부와 남부까지 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핫도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식 냉동 김밥도 역시 SNS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날개 돋친 듯 팔려 재료가 금세 바닥나다 보니 김밥을 사러 매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할 정도. It's due back first week of October. It's too popular. Yep. 한국식 간식에서 빠질 수 없는 호떡도 인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주말마다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단연 호떡. 판매 부수는 늘 인파로 북적이고 호떡은 하루 300개까지 팔립니다. 하루에 한 300개 정도 팔리고요. 인기는 처음엔 별로 없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인기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잡지에도 나오고요. Love it. So we've been coming here every week since like March and stopping by to get some. Yeah, no, they're delicious. 주요 대도시들은 물론 미주리와 아칸소, 캔자스주 등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K 간식 열풍. 비빔밥과 불고기 등이 위주였던 한식 인기가 다양한 길거리 간식으로 영역을 넓혀 미국 곳곳으로 번지며 K-푸드 영향력을 한층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한국 길거리 음식 열풍이 분다면 뉴질랜드에서는 한국의 매운맛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치는 물론 닭발 요리 등 코리안 스타일의 화끈한 맛이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제품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위생모와 장갑을 낀 채 진지한 얼굴로 모인 사람들. 강사가 시연하는 김치 만드는 법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여기다가 피쉬 소스랑 add some fish sauce. 절인 배추에 김치소를 직접 버무리며 김장을 체험해보고 함께 시식도 합니다. 직접 만든 김치라 그런지 더욱 맛있습니다. 오클랜드시 산하기관 문화센터에서 열린 김치 워크숍 현장입니다. I think because it's quite sour and fresh and other spicy food can be just hot or very peppery. It's not like that, you know, it's a very tasty spice. 코로나19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물론 K-팝 가수 등이 출연한 이른바 먹방을 통해 매운 음식을 먹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한국의 매운맛에 대한 호기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김치 워크숍에도 예상을 넘는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20명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문의가 많이 와서 정원을 늘렸어요. 일주일 안에 그 20몇 명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계속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빨리 찰 줄은 몰라서. I did become obsessed with K-drama as well, and they're always eating this amazing looking food on the show, so then we'd always get excited and want to. 매운맛에 대한 이런 관심은 한국 대표 음식인 김치를 넘어 한국산 식료품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던 한인 식당이 현지에서 음식 재료로 쓰이지 않던 매운 닭발을 내세워 성공을 거두는가 하면 저희가 이 매운 컨텐츠를 가지고 이 소셜미디어 쪽에도 뭐 충분히 프로모션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시작 단계와 지금 단계를 비교하면 2배 정도는 매출이 상승한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제가 사업 자체를 코로나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매출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spiciness of Korean food just feels and tastes really good for your soul. I feel like other spiciness and other foods just taste like it hurts your throat and doesn't taste as good, whereas the flavor of Korean spicy food is really good. 여기에 매운 라면 등 한국산 식료품 수출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뉴질랜드가 수입한 라면 중 한국 제품이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수입량은 전년 대비 16%,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약 47%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희가 현지 유통 기업들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한국 매운맛 라면류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요. 뉴질랜드로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뉴질랜드의 엄격한 수입 검역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고요. 원료 표시부터 유의를 하셔야 하고 라벨링 요건의 필수 기재사항이 어떤 것인지 꼭 숙지를 하셔야 하고요. 김치는 물론 라면의 매운 닭발까지 한국인 특유의 후끈한 입맛이 한류를 타고 뜨거워지는 한식 열풍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매매나 임대할 것 없이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유학과 이민 확대로 유입 인구는 느는데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높은 이자율에 가격이 치솟기 때문인데요. 한인들도 어려움 속에 여러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김옥선 리포터입니다. 한 달 전 아들의 학업을 위해 한국에서 캘거리로 이주한 김희정 씨. 반년 전부터 살 집을 알아봤지만 구하지 못해 캐나다로 온 후에도 한동안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적고 조건이 맞는 곳은 금세 거래되다 보니 결국 예산을 훌쩍 넘긴 금액의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갈수록 그 매물수도 적었지만 그 매물에 대한 가격이 점점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하는 집을 구했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한 30% 정도 초과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선 주택 임대료가 고공행진하면서 이처럼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8월 기준으로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까지 1년 새 이미 12%나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9.6% 또 상승했습니다. 밴쿠버의 경우 방 한 개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우리 돈 300만 원에 육박하고 캘거리도 170만 원에 이릅니다. 월세가 치솟는 건 주택 공급 속도보다 빠른 인구 증가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캐나다는 2025년까지 해마다 이민자를 45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받고 올해만 유학생 90만 명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인력난에 시달린 터라 일손을 확보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민 문턱을 크게 낮춘 겁니다. We got applications from Hong Kong, India, Ukraine. Yeah, people are from everywhere. Yeah. So for the first 3 days, we received about 21 applications. 22년 만에 가장 높은 5%로 오른 금리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매매가에 반영되고 그 여파로 임대료도 오른 겁니다. They buy the house, but the interest rate go up, which means they have to pay much more to the bank. The rental goes up, and even though if you want to buy the house, the price of the property has increased more than 30% in a year. 급기야 집을 구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항해 시위까지 벌이는 상황. 한인들도 집 한 채가 아닌 방 한 칸 단위로 임차하거나 룸메이트를 구해 주거비를 나누는 방식 등으로 힘겹게 대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월세 3명, 4명 사는 것은 기본이고 이마저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부모님 그리고 친지 등을 통해서 거주 비용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튜리도 총리는 새로 짓는 임대 아파트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각 주정부 총리들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해결책인 주택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우징 공급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월드 김옥선입니다. 전 세계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코리안입니다. 재외동포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제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이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응모 분야는 시, 단편소설, 수필, 체험수기로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5년 이상 체류한 차세대 동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글짓기 부문도 진행됩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지부가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해외 최초 한인교회와 대한인 국민회 총회관터 등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하와이는 미주 한인 이민사가 시작된 곳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이번에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관한 설명은 안내서로도 제작돼 차세대 동포들과 유학생 등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제 패망을 전후로 일본인에 희생된 한인들을 추모하는 전시회가 러시아 사할린의 역사기념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할린주 정부 지원으로 9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선 사할린주 국가역사기록보관소와 한인문화센터 등이 소장해온 학살 관련 기밀 해제 문서와 사할린 한인의 생활상 등이 공개됩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스마트 TV로 YTN 실시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호주 지역 시청자께서는 LG 스마트 TV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LG 채널을 실행한 후 YTN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한국어 실시간 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륙별 YTN 채널 번호는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입니다. YTN은 재외동포 등 해외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